애리조나의 주지사인 KT 호브스 같은 경우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에 서명하도록 하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미국 최초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상하원에 모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9일 파이어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시장 자체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관세발 이슈로 지난 한 주 동안 약간은 오름세를 보였었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나스닥이 홀로 다른 지수들보다 더 급등을 좀 해주다 보니까 나스닥이 오늘은 홀로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우와 S&P 500은 모두 강보합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관세와 관련돼서 여전히 발언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의 내용이 시장 안에서는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완화 기조가 나올 듯 말 듯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베센트 장관은 이 무역 긴장 완화의 책임은 중국에 있다 이렇게 CNBC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5배나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율 관세를 조율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중국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아쉬운 사람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에 아쉬운 사람이 먼저 와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꼿꼿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직접 전화통화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는데 스콧 베센트 장관한테 동일한 질문을 물어보자 본인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일단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사실은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주요 교역국들과 함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인도와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중국 관리들과 무역 관련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은 나누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긴장 완화 내용을 전해오지 않는다면 미국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기조의 분위기를 끼쳐왔습니다. 덕분에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급등을 보였던 뉴욕 증시가 쉬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인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만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34억 달러나 유입이 되면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역대 주간 기준으로는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을 했고요. 이 코인쉐어즈의 리서치 책임자 같은 경우는 관세가 기업 실적에 미칠 영향과 또 미국 달러 가치 급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디지털 자산을 찾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해당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투자 펀드는 지난주에 31억 8천만 달러를 끌어모으면서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자산 운용 규모를 1,320억 달러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 달러를 돌파하는 동안 숏 비트코인 상품에도 160만 달러가 유입된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마디로 일부 투자자들은 되려 가격 하락에 대비를 했었던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8주 연속으로 유출 흐름을 끊어내고 1억 8,300만 달러의 유입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난 한 주 내내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펀드에 긍정적인 자금 유입이 나왔던 거 체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 안에서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상무장관 이야기입니다. 러트닉 장관이 비트코인의 강력 지지를 표명하면서 비트코인 이 친화 국가로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비트코인 친화적인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루트닉 장관은 비트코인이 자유와 경제에 유익하면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루트닉 장관은 비트코인을 금과 비유하면서 공급이 한정된 특성 때문에 하나의 상품으로 이를 간주를 했고요. 또 현재 정부가 이전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루트닉 장관은 차세대 채굴업체가 운영 에너지 비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서 채굴 산업에 새로운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비트코인 채굴이 급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채굴 업체들이 운영을 통제하고 에너지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여전히 미국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친화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재차 강조하는 발언을 간밤해주기도 했고요. 또 애리조나에서도 비트코인 비축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결정을 거의 코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주지사인 KT 호브스 같은 경우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에 서명하도록 하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미국 최초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상하원에 모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애리조나 하원은 최근 비트코인 비축 법안 SB 1025를 찬성 31표 그리고 반대 25표로 통과를 시켰고요.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애리조나는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매년 공적 자금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법안 통과 소식으로 비트코인도 긍정적인 시장의 영향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1% 정도의 새벽에 변동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지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코인 시장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중요한 기술적인 신호로도 분류가 되는 골든크로스 발생이 임박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5,000달러까지 오늘 오전에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신규 자금 유입뿐만 아니라 강한 매수세가 나오면서 주요 저항선을 잇따라 돌파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0일 이평과 100일 이평이 모두 상향으로 돌파가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 임박과 함께 추세 전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라는 점이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이상의 가격을 지켜낸다면 수주 안으로 50일선이 100일선을 깔끔하게 위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가 진짜 골든크로스가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과 기회도 미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스탠다드 차타드는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 20만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연말, 그러니까 2분기 안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12만 달러 이상 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 11만 달러 후반대였으니까 거진 직전 고점을 돌파해 줄 것으로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ETF의 시장 점유율 확대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을 근거로 비트코인 매수에 추가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비트코인의 이슈들을 점검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2분기에 12만 달러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준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차트 모습은 어떤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어 차트 내용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3.37%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도미넌스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이어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 1시간 동안의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죠. 오른 종목들이 70% 정도, 떨어진 종목들이 30% 정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파이어 스코어 같은 경우는
비율은 63.28%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의 비율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보조지표로는 파이어 RSI 시그널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롱에 대한 시그널이 77%로 단계적으로 오를 가능성의 코인들이 훨씬 더 월등해 보입니다. 또 파이어 시그널 같은 경우도 76%를 가리키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도 파이어 시그널은 여전히 긍정적인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일단 4일 추세를 의미를 하는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는 67% 정도 코인이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음을 일단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각 기준으로 오늘 오전 4시에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고점을 찍고 지금 다시금 파이어라인 아래로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어라인 아래에서 캔들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렌드만 놓고 봤을 때는 장기와 단기 모두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단기는 상승이고요. 장기는 약간 수평을 좀 유지하면서 보합권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대가 여전히 추세 라인 안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추가적인 하락이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기보다도 일단 당분간 이 추세선 안에서 가격을 만들어가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트렌드 어퍼 라인으로는 95,400달러 선 단기적으로, 그리고 지지 라인으로는 93,700달러 선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들의 이슈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더리움의 가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 기준으로 롱에 대한 시그널이 떴죠. 비트코인보다도 나름은 추세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파이어라인 위에서 캔들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다만 RSI 시그널이 지금은 이 매도 시그널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장기 추세는 상승을, 단기 추세는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지지라인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단기적인 지지라인은 1763달러 선, 그리고 저항라인은 1813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트코인은 마지막으로 XRP까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XRP가 그래도 지금 시총 10개 종목들 안에서는 유일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전일 대비 2.7% 오른 2.2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롱에 대한 시그널이 꽤나 옛날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리플은 지금 먼저 롱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쭉 가격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파이어라인 아래 밑도는 가격이 나오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RSI도 그렇고요.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보여지곤 있습니다. 트렌드를 켜고 함께 확인을 해보자면 추세 측면에서는 여전히 단기와 장기 모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라인 체크해보시면 트렌드 어퍼라인이 2.3달러 선, 그리고 지지라인이 2.23달러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트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이 외에 또 업계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이게 전해진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카드가 또 새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미 스테이블코인 결제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지원을 확대를 시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과도 함께 협업 구조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마스터카드 네트워크가 앞으로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내용이어서 시장에서는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규제가 점점 명확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이 암호화폐 거래 도구에서 결제나 송금, 또 대금 지급 분야의 효율성과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마스터카드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견을 하기도 했죠.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 우리가 이거를 RWA라고 부릅니다.
RWA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커져가고 있죠. 통화나 주식, 부동산, 금, 채권 이런 실물 자산을 토큰화시켜서 온체인에 구현하는 개념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기준으로 지금 RWA 시장 같은 경우는 한 30조 원 정도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미국 국채 기반의 시총만 62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정권 때 RWA 시장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RWA 시장, 즉 이 크립토 자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올 여름에 12만 달러까지 다시금 돌아가 줄 것으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소식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내일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